특징주와 상품 시작 흐름 함께 체크하셨고요. 지금부터는 시장의 키포인트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네, 오늘은 아마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물가 지표를 앞두고 금리의 그동안 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을 좀 억누르거나 조정의 빌미를 줬었는데 간밤에 미 증시에서 금리는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뭐 금리 레벨 자체가 워낙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2년물 기준으로 5%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금리를 사려는, 즉 금리의 가격이, 미국의 채권의 가격이 금리하고 이제 수익률하고 가격은 반대 방향이잖아요.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가격은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살만한 레벨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2년물은 다시 5%를 내려와서 한 4.8% 정도로 내려와 있고,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한 4%를 다시 깨고 안정을 찾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물론 이 금리보다 더 높은 성장률이 나와준다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뭐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겠지만 당장은 실적 시즌 이전에 그런 간발의 차이의 시간이기 때문에 금리의 상승이 시장을 조금 더 조정을 깊게 만들었던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물가의 어떤 방향성에 앞두고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되려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나오는 물가와 관련된 지표가 나오면 금리는 빠르게 안정을 찾으면서 시장 자체의 하방을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5월 고점까지 갔다가 다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면, 물론 경기 침체가 안 오는 부분, 경기 침체를 버틸 수 있는 미국의 경제인 건 맞지만 이 정도 금리에서 성장이 가파르게 나오긴 또 어렵거든요. 그 말은 이제 매력적인 채권 금리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레벨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금리에 대한 걱정, 연준이 긴축을 하면 또 시장이 하락하겠네라는 부분들은 어쩌면 시장 금리는 먼저 좀 상단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채 2주간의 상승세를 뒤로하고 이제는 조금씩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시장 에너지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빗대서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조금 주춤되니까 다른 업종들이 더 많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나스닥, 특히 뭐 7공주라는 표현도 쓰던데 7개의 종목만 가던 시장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 러셀 2000이라는 스몰캡 지수가 좀 더 강한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다우와 S&P, 특히 다우 지수가 더 강한 상승을 보였다는 점은 그동안 쏠려 있거나 내지는 일부 기업들만 가던 시장에서 다른 업종, 다른 종목으로 이 매기가 확산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의 지속 가능한 상승을 위해서는 일부 업종만 갈 수는 없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뭐 마켓 브레스라는 표현을 쓰던데 시장 에너지가 확산이 돼야 그만큼 전체적인 경기 회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더라도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라는 거는 물론 업종마다 이 회복의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게 되는 부분들이 업종의 어떤 경기의 회복 국면이라고 보시면 살 게 많아지는 시장이 에너지 확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력적인 금리 레벨에서 금리가 이제는 시장을 막 크게 쪼이는 국면에서는 좀 완화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7공주라고 대표되는 일부 종목에만 한정되어 있던 수급의 쏠림이 좀 확산된다라는 거는 시장이 이제 좀 다시 안정을 찾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 바닥 국면에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 조금은 앞서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실적 시즌에는 물론 말씀드렸던 7공주도 좋지만 좀 있으면 이제 금융주가 이제 나오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금융주가 예상보다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좀 금융주가 다릅니다만, 그렇다면 미국의 금융주가 발표가 되면서 실적이 나쁘지 않겠네라고 하면 어쩌면 7월의 저점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이번 주가 좀 약간 뭐랄까요, 분수령 아니면 바닥 따지기에 그런
뭐랄까 시점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대형주가 시장의 회복을 이끌어주는 그 선두주자가 될 수 있고 네. 그 매기가 이제 점점 더 다른 섹터에도 확산이 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 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하방 경직성 지표. 그러니까 뭐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짧게 쓰려다 보니까 하방 경직성은 뭐냐면 하방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 하방 경직성이 높다고 하면 이 아래로의 어떤 변동성이 그나마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지표를 우리는 좀 챙겨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하나의 지표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라 그래서 이 정크 본드라고 할 수 있죠. 이 정크 본드 스프레드가 안정을 찾아야지 위험 선호 현상이 더 강해집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한계 기업 아니면 돈을 좀 못 버는 기업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아니면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다 보면 도산하게 되면 그 은행권에서의 수익이 또 악화되고 이런 악순환인데 지금 미국에서 보시면 이 정크본드 수익률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그동안 상당히 올라왔었던 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2주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정크본드 수익률은 상당히 안정적이었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위기 국면이나 하방은 아니었다. 단순히 어떻게 보면 약간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왔었던 S&P 기준으로는 19배까지 가다 보니까 그냥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었던 거지 이게 이제 다시 하락하면서 이제 경기가 이제는 회복이 강도가 떨어진다, 이제 다 왔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 경기의 어떤 가장 예민한 우리가 한계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 기업들의 어떤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금리가 이렇게 치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방 경직성 지표인 채권 수익률, 그러니까 정크본드가 안정을 찾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에너지가 확산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하고의 어떤 외국인 수급하고 또 동일합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안정을 찾는 국면이라면 다소나마 우리나라 기준으로 2,500 초반까지 왔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가격적인 매력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부러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가정해 보면 하방 경직성 지표가 좋다라고 하면 이제 외국인들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경제 지표들이 증시를 이끌어주고 또 회복세로 들어왔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이슈들 체크를 해봤고요. 네. 이어지는 월거웨브 시간에서도 저희가 더 자세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